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반 디베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이전자 나와주세요. 이번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의 반대팀 이반 순서로 나온 이어진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이에 대한 논거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행 중 사고율이 높다. 전동 킥보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사고율이 960%가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는 매년 약 2배씩 증가한 통계입니다. 사망사고율도 이에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 4명이었던 사망사고는 7배가량인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전동 킥보드가 매우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주차 시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전동 킥보드는 앞서 말한 주행 중에만 사고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2021년 7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주차 법안이 생겼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동 킥보드는 제대로 주차되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통행에 방해되는 전동 킥보드를 옮기려 시도하면 절도방지 센서가 작동해 소리를 울리는 탓에 다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주행 중만 아니라 주차 시에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들을 너무 쉽게 어긴다. 전동 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 금지, 주행 중 헬멧 착용, 만 17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등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킥보드는 1인은커녕 3, 4명까지 같이 타는 경우가 보이고 면허는 쉽게 도용하고 주행 중 헬멧을 착용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련 법안이 있지만 사람들은 안 걸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를 쉽게 어기곤 합니다. 헬멧은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 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70% 이상이 분실되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사람들은 위생이 걱정되어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분명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전동 스쿠터 앱에는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주행거리가 17km로 줄어들기만 하고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 2인 이상 탑승 금지는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막을 방법이 없어 3명, 4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만 심심찮게 보여집니다. 저희는 첫째, 주행 중 사고율이 높다. 둘째, 주차 시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들을 너무 쉽게 어긴다 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를 반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팀 이반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똑같이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라는 주제의 반대측 이반자 배진주입니다.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 킥보드를 없애게 되면 산업 발달과 함께 발전할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끊기게 되므로 쉽게 없애면 앞으로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3가지 근거를 들어 설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인식이 원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용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장치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로 이어진 행동들은 개인용 이동장치 위반법에 전부 금지되어 있고 범칙금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긴 문제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전동 킥보드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교육 부족으로 생긴 문제라는 것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이동수단 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방법을 택한다면 앞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탈 것이 등장하고 퍼지면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거 자동차나 기차도 도입 초기에는 많은 사건 사고를 유발해 일제감정기에 사람들이 전차를 불태워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자동차와 기차에 대해 익숙해지고 관련 법의 발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은 2022년 법을 개정하며 전동 킥보드의 번호판을 교부해 사고나 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 개인용 이동장치에 관한 법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쉬워져 자동차와 같이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교차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팀의 입안자들은 나와주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할게요. 네,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먼저 새로운 장치들이 출시될 때는 전문적인 안전 실험과 장치에 따라 생길 경우를 분석해 보완한 후 출시하는데 전동 킥보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란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지금 우리 한국에 상용된 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간 6년가량이 되었죠. 그동안 제가 앞서 말한 사례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사고율이 매년 2배가량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면 전동 킥보드를 없애는 방법이 해결 방안이 오를까요? 5년 동안 새로운 법률을 개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는데도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리면 앞으로의 발전에서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5년 이내로 바로 없애면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물론 변화를 위해서라는 건 문제점을 감수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2배가량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4명이었던 사고가 2022년에는 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통계를 합산하면 2023년, 2024년 계속 발전해 갈수록 이렇게 2배씩 사망사고가 늘게 된다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부상자도 너무 많아지고 사고도 너무 많아지는데 발전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계속 죽일 거라면 이걸 금지하고 다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알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를 없애고 전동 킥보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개인용 이동장치. 개인용 이동장치에 전동 킥보드가 사용이 되니까 전동 킥보드를 없애는 대신 뭐 새로운 이동장치에 대한 개발을 이제 지원을 한다든가 라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데 다른 걸 다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다른 걸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킥보드를 없애고 다른 이동장치를 만드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이동장치를 만드는 게 더 낫다라는 것보다는 전동 킥보드를 없애고 상대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을 위해서라면 네. 이제 반박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 10분이 끝났습니다. 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층 반박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의 찬성팀 반박 순서로 나온 이여진입니다. 지금부터 상대방의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다음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를 없애면 발전하지 못한다. 셋째, 일본에서는 법을 바꾸어 사고가 일어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실천했다. 라는 주장을 펼치셨는데요.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팀의 첫 번째 주장처럼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몇 년째 한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율이 줄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품이더라도 그것이 악용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 저희가 이것을 막아서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주장처럼 발전을 생각하면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첫 번째 주장대로 전동 킥보드는 매년 부상사고, 사망사고, 사고율이 매년 2배가량씩 증가하고 있기에 이런 전동 킥보드를 오직 발전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발전을 사람의 생명을 위해 두는 좋지 않은 사례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주장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저희 나라 또한 법률이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저희가 주장한 대로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법안이 어기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이유로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쪽 반박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똑같이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에 반대하는 반박자 박수장입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전동 킥보드가 흔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는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사고가 킥보드 자체의 문제일까요?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사고 전동 킥보드의 87.4%는 안전 후 미착용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연 이러한 사고는 전동 킥보드 자체의 결함일까요? 상대팀께서는 주행 중 사고율이 높고 주차 시에도 문제가 있고 관련법을 쉽게 어긴다는 이유로 이 주제에 찬성을 하셨지만 이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주행 중 사고율은 아직 도로가 채비가 되지 않았고 또한 따릉이의 사고율과 전동 킥보드의 사고율이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또한 주차 시의 문제는 견인조치법으로 1년에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할 뿐더러 관련 법을 쉽게 어긴다고 하시지만 이 또한 규제 강화 또는 자체 시스템의 강화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전동 킥보드를 없애자고 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동 킥보드를 폐지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이제 반박 교차 질의를 시작합니다. 각 팀의 반박자들을 나와주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율이 따르기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통계이죠? 저희가 찾은 통계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는 70%가 되었고